아기 천사에게 아픔도 무서움도 없는 곳을 찾아 긴 여행 떠난 너. 지금쯤 먼 하늘나라 아기 천사가 되어 있겠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시간들을 사진 속 널 보며 모두 기억하고 있어. 큰 일을 이뤄내기엔 아직 서툴지만 작은 마음 모아 따뜻한 세상 만들 거야. 너의 친구들을 꼭 지켜주기로 약속할게. 그리고 언제나 널 잊지 않을게. 정인아,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최대한 울지 않고 단단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 아기 천사에게는 널 생각하며 지은 노랫말이야. 노래로 만들어지면 꼭 찾아와서 불러줄게. 미래의 내 딸 정인아, 네가 살아있다면 어릴 때 나처럼 어른이 되는 게 두려웠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네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무서운 어른들 손에 의해 하늘나라 천사가 되었거든. 몸이 커지면 나뭇잎 색이 바뀌듯이 나쁜 생각이 스며들까봐 두려웠어. 기사를 통해 너의 소식을 들으니 그 생각이 났어. 정인아, 내 딸로 다시 올 수 없더라도 항상 지켜봐줘.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오래오래 내 마음에 있어줘. 세상을 예쁘게 만드는 사람이 될게. 내 마음의 아이 정인아, 많이 많이 사랑해. 마음으로 널 보고 있는 다솜 언니가. 정인양의 담임교사의 증언 내용도 어린이집 원장과 대부분 동일한 취지였으나 담당 담임교사의 증언 내용을 통해서 좀 더 특별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바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양부모의 태도였는데요. 양모 장씨가 정인양 관련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담임교사는 증언했는데 정인양의 양부모는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가라는 어린이집 측의 권유를 꺼려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에게 자신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갔다며 상당히 항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담임교사 증언을 통해서 양모 장씨는 최초에는 어린이집에서 학대 신고를 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나 1차 학대 신고 이후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으로 보이고 담당 교사가 양모 장씨에게 정인양의 상처 부위를 사진 찍어 보내거나 상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담당 교사에게는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곧바로 어린이집 원장에게 연락해서 불쾌감을 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고 특히 담임교사는 정인양의 상처에 대해서는 양모 장씨가 줄곧 모르쇠로 일관하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담임교사는 법정에서 전에 한번 양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 양모 장씨가 찾아와서 왜 연락 안 해줬냐고 원장님하고 대립한 상태여서 한 번도 그렇게 할 용기가 없었고 또 와서 왜 데리고 갔냐고 따질까봐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위와 같은 양모 장씨와 양부 안씨의 비상식적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정인양의 상태에 대해 아무도 선뜻 나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실제 정인양의 담임교사는 양부모 말을 다 무시하고 한 번 더 병원에 데려갈 걸 하루 종일 수십 번 고민했다. 정인이가 숨을 쉬고 있는지 자고 있을 때도 불안했는데 병원에 그냥 데려갈 걸이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오열했다고 하는데요. 위와 같은 정인양 양부모의 비상식적 행동이 실제로 정인양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행위조차도 이루어질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죠. 아울러 담임교사 또한 2개월 만에 등원한 정인양의 상태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2개월 만에 온 정인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 2달 전에 봤던 모습과 너무 달라서 혹시 몸이 안 좋은가 확인하려고 열 체크를 했다고 하면서 통통하고 잘 웃고 활동적인 아이였는데 마르고 피부도 까맣게 되어 있었고 근육이나 지방이 하나도 없었다고 당시 정인양의 상태를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양모 장씨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양모 장씨는 나중에 말하겠다고만 말하고 급히 자리를 떴다고 진술해서 어린이집 원장과 동일한 내용을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담임교사의 증언으로 양모 장씨가 정인양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조차 없었던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담임교사가 쇄골에 깁스를 한 채 어린이집에 등원한 정인양에 대해서 물어보자 양모 장씨는 2주 정도 깁스를 해야 된다. 그런데 괜찮다. 라고 무성의하게 답변하는가 하면 정인이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어서인지 모성애가 안 느껴진다라고도 말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참 이럴 거면 왜 아이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척 그 온갖 가식을 떨었던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한편 정인양의 입양과 사후관리를 맡았던 홀트는 정인양이 입양되고 나서 지난해 3월 23일 최초 가정방문을 했을 당시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편안했고 아빠가 안아주거나 엄마가 얼러줄 때 반응을 잘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이와 같은 증언 내용으로 볼 때는 이때까지는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홀트 관계자는 5월 26일 2차 방문과 관련해서는 최초 가정방문 때와는 다른 상황을 진술했는데요. 당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학대 신고가 접수되어서 연락이 왔고 육안으로 아이 상태를 확인해야 돼서 정인이 집을 찾았는데 정인이의 허벅지 안쪽과 배 주위에 멍자국이 있었고 귀 안쪽에 상처들이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배는 쉽게 멍이 들기 어려운 부분이라 양부모에게 그 이유를 물었지만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 긁는 버릇이 있다는 답을 들었다면서 당시 양부 안씨는 허벅지 안쪽은 마사지를 해주다가 그런 게 아닐까라고 답했다면서 양부 안씨가 배나 허벅지에 멍이 언제 발생했는지 정확히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홀트 관계자는 지난해 9월 18일 양모 장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증언했는데요. 당시 양모 장씨가 화를 내면서 격양된 목소리로 애가 요즘 말을 너무 안 듣는다. 일주일째 거의 먹지 않고 있고 오전에 먹인 퓨레를 현재까지 입에 물고 있다. 아무리 불쌍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 화를 내며 음식을 씹으라고 소리쳐도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식처럼 키우겠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왜 아이가 불쌍하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건 아이 잘못이 아닌데 불쌍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고 아이가 잘 먹지 못할 경우 응급실에라도 갔을 텐데 장씨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추가로 증언하였습니다. 한편 정인양의 양부 모두 정인양을 데리고 병원 가기를 주저하고 꺼렸다는 점은 홀트 관계자 역시 다른 증인들과 동일하게 증언하였는데 홀트 관계자의 증언으로 정인양의 양부모가 정인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서 진료를 받게 한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이 추가적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18일 양모 장씨와 통화한 뒤 홀트에서 다시 양부 안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먼저 정인양을 병원에 데리고 가달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일 양부모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이튿날인 19일 홀트 관계자가 다시 양모 장씨에게 병원에 갔는지를 묻자 염증도 없는데 먹는 거라도 조금씩 줘보려고 합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던 사실과 병원에 다녀왔을 것을 전제로 별다른 말씀이 없었나 라고 물으니 양모 장씨로부터 마치 남일 대하듯이 걱정 감사합니다 라고 답변을 받은 것이 전부였던 것도 홀트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정인양 사건의 2차 공판기일에서 나온 증언 내용 중 주요 진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증인들의 증언 내용을 종합해보면 일치되는 몇 가지 증언 내용이 확인이 되는데 첫째, 입양 최초에는 정인양의 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둘째, 입양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간부터 정인양의 몸에 상처나 멍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상태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다. 셋째, 아이의 상태가 나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양부모 모두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넷째, 병원 가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병원을 데려가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방치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피고인으로 법정에선 양부모를 제외한 증언자 모두 증언을 하면서 오열했다. 이것이었습니다. 현재 법원에는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2020년 2월 18일 기준으로 중국과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에서 보내온 탄원서 4,444장이 제출됐다고 합니다. 전 세계인 모두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단 2명만이 아직까지도 자신의 자식이 죽었다는 고통보다도 자신의 죄를 변명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들의 증언 내용만으로도 어떻게 아이가 저런 환경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인지, 정말 그랬던 것인지 다시 한번 고개를 가로젓게 되는데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마저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양모 장씨, 그리고 양모 장씨의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양부 안씨, 정말 법에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검찰은 다음 달 17일 공판에는 정인양을 부검했던 부검 감정이, 그리고 사망 원인 감정서를 작성했던 법의학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서 양부모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끝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인양의 아빠이자 엄마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